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동평균선의, 핵심, 이걸 이론화시키고, 정확하게 법칙화시킨 그랜빌의 법칙을 오늘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배울 거고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오프닝인데,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랜빌이란 사람이 만들 때, 요거 그냥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하는데, 그랜빌이 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등 다양한 주가 이동 평균선을 이용해서 주식을 이제 그 법칙을 만들 때 여러분이 아직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배워서 한 번씩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핵심은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랜빌의 법칙들은 만들어지고요. 총 8가지 법칙 중에 오늘 한 가지를 배울 거거든요. 8가지 법칙. 일단 보시면은 그 전에 오프닝으로 말씀드릴게, 주가는 항상 그래요. 일단은,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죠? 거래량. 주가의 기본은 거래량. 제일 중요하게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주가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림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뭘까요?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명칭이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또 안 들어보셨죠? 발자국. 간단하게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주가가 급등하든 뭐 작게 나가든 어쨌든 올라가기 전에 결국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기 전에 항상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증가됩니다. 거래량 없이 증가한 주식은 없거든요. 거래량. 그래서 주가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따라오는 거. 맞죠? 숨어 있는 뒤에 보면 전부 그림자는 거래량이라 하고요. 거꾸로 발자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움직일 때마다 보이죠? 걸어갈 때마다 이 주가의 움직임을 체킹하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은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주가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밟아보는 발자취, 그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완전 바닥에서 보는 이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볼 수 있는 반면 거래량, 그죠? 이동평균선은 현재 움직이는 이 주식의 지금 자리가 좀 안 맞습니다. 이 자리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뭘 누르네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은 발자국,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향을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랜빌의 법칙에서 가장 좋은 거는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요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랜빌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을 때 11 이평선, 20일 이평선, 50일 이분도 저처럼 연구한 타입인가 보다. 그죠? 장뚱 법칙을 하나 죽기 전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주식의 장뚱 법칙. 계속 돈 벌어내는 법칙을 만들어가 이제, 그죠? 여러분은 먼저 공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 일목산인표처럼 장뚱산인표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할게요. 쓸데없는 소리를 또 시작했네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랜빌의 법칙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론에 접목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다 보면 이 그랜빌의 법칙 따위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따위라면 좀 그렇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막 약방 감초 아닙니까? 그죠? FOM대로 딴 거 안 가져왔는데 하락은 없고 상승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승 신호. 자, 보시면 이제 이게 그랜빌의 법칙 두 개의 신호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자, 볼게요. 요거 지금 200으로 바꿔놨습니다. 바꾸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100, 200을 120돼 있는 걸 200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라인 설정, 라인 설정 가가지고 여기를 체크하시고 굵기를 조절하시면, 사로 조절하시면 이렇게 두껍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전에서 적용해 놓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럼 보셨을 때, 자, 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이론에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간과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원래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200일이 하락을 하고 있다면 추세 자체가 끝났다.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거 뚫고 올라간다고 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식을 진짜로 이제 힘들게 하게 되는 경우고, 오늘 삼전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완전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겁니다. 완전 LI 공포의 마지막 물량들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자,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상향 추세. 200일 이평선이 상향 추세 있는 종목이 추세가 상승 중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매수 자리가 여는 딱 한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면은 자, 첫 번째 매수 신호는 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 아닌 주가. 현재 이 캔들 있죠. 이 주가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 있을 때냐면은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올 때, 요때를 매수 기회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뚫고 올라온 요 자리가 매수 신호가 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뚫고 올라온 요 자리가 매수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너무 그거 하니까 딴 거 하나 볼게요. 지금 적응해서 보겠습니다. 한 개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한 10분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는 할까 싶은데. 자, 그럼 요거 볼게요. 넷마블. 저는 약방 강초로 항상 넷마블을 설명드리죠. 완전 제대로 파동 한번 날리고. 보시면은 얘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꺾이고 있을 때는 요 때는 뚫고 올라간다고 여기 매수 추세가 아니고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 내려갈 때 보시면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죠. 자, 요거는 매수점을 봤을 때는 요 누워 있을 때, 그죠? 누워 있을 때, 이제 지금 보면 각도가 위로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요때 돌파하는 요 자리가 매수 지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아주 긴 중장기로 가져가는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200일이잖아요. 그죠? 바로 돌파한다, 바로 안 가고 2개월간 긴 조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랜빌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매매 주식 기법을 만들 때 결국은 그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왜 계속 돈을 벌게 되냐면은 모든 기법도 마찬가지고요. 내나 단타 장인들이 하는 기법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론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요. 한 1년 이상, 그죠? 연구를 하고 이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자기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사서 쭉 수익을 내기 위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얘가 실적 고전성이나 앞으로 기대치가 있을 때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랜빌의 매수 신호 하나만 와 좋아 이거 사 해가지고 또 좀 북 떨어지면 불안해 할 수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칙이나 원리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업 내용 알고 다음에 갈 테마 뭐가 있을지 재료 정도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이 그랜빌의 매수 신호를 보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은 여유 있게 조금 떨어져도 기다릴 수가 있죠. 이런 자리에서 한번 확 떨어질 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중장기를 보는 눈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한 개 정도만 더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을 봤을 때는 KMW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만 보니까 오늘은 매수 신호만 한 개 더 볼게요. 자, KMW 한번 볼게요. 여기 추세가 상승 중인 추세였으니까, 그럼 KMW의 매수 시점은 계속 상승이었어요. 그죠? 계속 상승이었으니까 여기가 매수 지점이 됩니다. 주가가 21일 동편을 뚫고 올라갈 때. 그죠? 요때 매수하면은 손해보기가 언제든지 타점이 손해보기 힘든 타점. 이 보이죠? 여러분 오늘 서진 시스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의 200일 동평균선은 무너진 적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빡 돌아 올렸죠? 나중에 요런 또 그랜빌의 매매 신호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오늘 첫 단계니까. 첫 단추인 여기서 여기 돌파할 때만 매수를 해도 전혀 손해볼 자리는 없다. 그죠? 이 그랜빌의 매수 신호에서 200을 안 꽂히고 하게 되면은 파동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거를 대부분 그냥 골든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랜빌도 이 매수 신호를 만들려고 엄청난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거는 200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200으로 바꿔놓으면 더 신뢰도는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론이나 철학을 계속 계승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 그랜빌의 신호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다른 모든 신호들을 보지 않아도 주식에서 손해보지 않을 자리들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식의 이론이라는 게 얘는 수급 분석상에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장통 4인방은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 철학으로 만든 것이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철학을 만들어야 돼요. 제 철학은 제 철학일 뿐입니다. 그거 이제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심화 계승을 해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 그게 자기 것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맞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에서 제 생각은 이제 거래량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저도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맨날 차트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렇게 추세선 이동평균선에 저도 신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수는 여기서 할래, 그죠?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할래. 그럼 매도는 또 어떤 추세선을 그을 때 매도를 할래. 이런 기법적인 대응만 된다고 하면은 중장기안을 가지고 종목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실패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제 불안한 거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많이 모르면 그 종목이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급 분석을 모르면 추세에 대한 전체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론 찍으면서 한 번도 안 봤는데 종합 주가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피 한번 보죠. 그랜빌의 법칙으로 코스피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200 잡고 그러면 여러분이 코스피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원리가. 뭐 이거 정말 또 다른 라인에 또 꺼보네. 1번 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놓고 코스피는 뭐 그냥 그죠? 그냥 그거다 그죠? 요때 매수 신호 한번 있고 요새 산 사람들은 그냥 베스트죠. 좀 참아도 가는 자리. 얘는 계속 횡보했다 그죠? 빠졌다 올라가니까 요 자리 정도고 그랜빌의 신호로 코스피는 아예 매수 타점 여기 이후에는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매수 신호로 잡기는 어렵죠. 이제 단기 신호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보조지표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괜찮은 그림 나오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빌의 매수 신호 1탄까지 1강 매수 신호 그죠? 이제 두 번째 매수 신호 내일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수 신호는 첫 번째 매수 신호보다 조금 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릴게요.